안녕하세요, 키위아즈입니다. 지난번 워크비자 기각편에 이어 이번엔 파트너십 비자 1탄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번 영상 못 보셨다고요? 여기 클릭하시면 에센셜 스킬스 워크비자 기각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혼신의 연기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파트너십 비자 신청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파트너 비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모두 집중! 잘 살펴보시고 문제 없도록 준비해보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첫 번째, 같이 살았으나 살면서 단독으로 신청했던 비자에 싱글이라고 기재했던 경우. 자, 이건 꽤 자주 보는 경우인데요. 파트너와 함께 살고 있던 중에 단독으로 진행했던 비자 신청에 혼인 상태를 싱글이라고 기재했었는데 그 이후 동반 비자를 신청할 때는 파트너십이라고 기재하고, 그리고 그 파트너십이 시작된 시점을 예전에 단독으로 신청했던 비자 신청 시점보다 이전으로 적는 경우를 말합니다. 말이 좀 복잡하죠?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철수와 영희가 같이 살기 시작한 게 2019년 1월이라면 영희가 2019년 3월에 에센셜 스킬스 워크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영희가 2020년 2월에 배우자 철수를 통한 비자를 신청하면서 신청서에는 2019년 1월부터 파트너십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렇게 스텝이 꼬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이전에 신청한 비자에 어떻게 기재를 했었는지 한번 체크해 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함께 동거한 기간이 짧은 경우. 이민국 입장에서는 서로의 관계가 진실되고 안정적인지를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함께 동거한 기간이 짧다면 이 요소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첫눈에 반해서 확 저질러버린 불장난 같은 관계라고 생각하거나 콩깍지가 씌인 거라 금방 감정이 식어버릴 관계로 생각하여 안정적인 관계로 이어지지 못하고 헤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연애 기간을 어느 정도 가지다가 같이 살기 시작한 상황이라면 서로의 관계가 매추어해지는 데까지 시간이 걸렸고, 그래서 충분히 생각한 후에 진지한 만남을 이어가는 관계라는 것을 어필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나이 차가 많거나 다민족 가정 혹은 동성인 경우. 이건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다민족 가정이나 동성 혹은 나이 차가 많은 경우에는 이민국 입장에서는 문제 발생 리스크가 높은 편이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확실히 좀 더 까다롭게 보는 게 사실입니다. 소위 인권 선진국 뉴질랜드가 막 그래도 되는 기가, 이건 이민국에서도 인정을 했고, 저도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온도 차이가 있는 것이 확연히 느껴집니다. 저희 의뢰인 분들 중 인디안 키위 커플이 계셨는데요. 더니든에서 무려 해밀턴까지 날아가서 인터뷰를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문화권, 관습에서 성장한 사람이 서로 만나 연인이 되어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좀 더 까다롭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동성 커플들의 경우 아직 커밍아웃을 안 했다면 자료 부족으로 인정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떨어져 살고 왕래가 없는 경우. 이민자로서 일자리를 구하는 게 어렵다 보니 취업을 하기 위해 파트너와 떨어져 지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반 비자상에서 떨어져 지낸다면 상당히 주의해야 합니다. 떨어져 지내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이민국에서는 서로 같이 산다는 것을 전제로 비자를 준 것이기 때문에 떨어져 지내야만 하는 특수한 상황, 그리고 떨어져 지내고 있지만 서로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자료를 계속 모아야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떨어져 사는 걸 신고하지 않고 영주권 받았다가 적발되는 경우. 제가 상담한 케이스로 설명을 드려보자면 스폰서 해주는 배우자와 떨어져 살고 있는 상황을 이민국으로부터 숨기고 쭉 같이 살았던 척하며 무사히 영주권을 받았지만 주변인과의 불화로 인해 주변인 중 누군가 이민국에 신고를 하여 이민국은 조사에 착수하였고 결과적으로 영주권이 취소되고 추방명령을 받은 케이스였습니다. 위의 사례로 봤을 때 거짓말은 정말... 여섯 번째, 이민국 인터뷰에서 실수하는 경우. 이민국에서 관계에 대해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인터뷰 요청을 하기도 하는데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에서 보면 범죄자들이 FBI 요원들한테 붙잡혀 들어가서 각방에 앉아 요원이 한쪽만 보이는 유리창이 있는 방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질문을 하며 범죄자들의 빈틈을 찾아 쐐기를 박아놓는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꼭 빈틈을 찾아내려는 듯 물어보면서 걸리기라도 하면 얼씨구나 좋아하며 뭔가 대단한 거라도 찾은 양 마치 내가 FBI 요원이 된 것처럼 수사관 놀이를 즐기는 이민국 직원분들이 계신데요. 더 이상의 말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파트너십 비자 신청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아직 더 많은 케이스들이 있으니 사랑하는 파트너와 함께 지내고 싶으시다면 다음 2탄 영상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